생활에서 시사까지 우리 동네 모든 소식 로컬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아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천안시 의회 의장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천안시의회 수장인 김행금 의장이 수해 이틀 뒤 자신의 출판 기념회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회 의장이면 서열 순위가 한 두 번째 정도 되지 않나요? 굉장히 높은 위치이고 한데 최근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들은 소식은 관용차와 기사를 이용해서 대통령 선거에 같은 당 소속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적인 유용을 한 것도 들었고요.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의장으로서의 문제점들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국민의힘 소속이시면서 천안시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혁 시의원을 모셨는데 사실 고군분투하고 계시죠. 지금 복지문화위원회 소속으로 계십니다. 이 천안 김행금 의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예, 천안시의회 의원 장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고군분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너무나 이거보다 더 적합한 표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진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국민의힘 당이나 민주당이나 이 어느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맞습니다. 저는 시민의 시선으로 보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얘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독립군 마냥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우리 이 여러 가지로 지금 수혜도 있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정치는 사실 없는 듯 있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끄럽게 의회가 여러 이슈를 터뜨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걱정하시는 바가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시의회를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화두로 삼을 것이 인사 관련 전횡이 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관련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해줘 보시죠. 어떤 면에서의 그런 권한, 남용 같은 요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일단 전제 조건을 확실하게 확인된 것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의장이 천안시의회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권이 분명히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천안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시간을 끌고 보직 발령을 내거나 임명을 하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성 얘기로는 이게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거다라는 얘기가 떠들고 있습니다. 이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7월 가만히 있어보자. 지난번 임시회기 때 천안시 인사규칙에 관한 조례안을 의장이 직권상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회로 데려올 수 있는 직렬에 특정 직렬을 포함시키는 그런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셀프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셀프 찬성 의견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걸 표결에 붙였어요. 근데 거기서 찬성이 한 표 나왔습니다. 본인. 그러면 통과는 안 된 통과 안 된 거죠. 일단 김행금 의장은 본인이 원하는 인사를 하지는 못한 건가요? 그렇죠. 의회에서 이제 동의를 안 해준 거죠. 근데 이제 조례안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게 회의록 같은 거, 속기록 같은 걸 자세히 읽어봐야겠지만, 본인도 복지직렬을 얘기한 것도 같아요.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특정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셀프 상정을 하고 셀프 찬성 발언을 했다. 그래서 한 표가 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듣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제가 이제 보충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의회의 어떤
예를 들면 뭐 꽃보직 같은 건가요? 아니면은 뭐 급여를 더 많이 탈 수 있는 데인가요? 아니면은 데리고 오려고 했던 자리가 네. 굉장히 선망을 하는 자리인가요? 아니면은 그건 이제 예. 뭐 저기 제가 뭐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직급이나 네, 예를 들어서 네, 네, 뭐 네. 한 6, 7급 되는 분을 네. 이제 네. 저기로 근데 이제 뭐 5급, 4급으로 네. 승진 발령을 임의적으로 하려고 한 건지 네.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들고 있습니다. 아, 그런 그렇군요. 얘기도 나들고 있다. 뭐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이제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소송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러면은 이제 예. 지금 이제 그 의원님이 모시는 거는 충분히 직권 남용적인 요소가 있다. 이게 직권남용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권남용적인 요소에 대해서 고발하신다는 분들도 지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네. 건 같은 경우는 네. 어떤 뭐 고발 조치를 합니까? 뭐 같은 시의원들이 고발을 합니까? 아니면은 뭐 상대당에서 시민분들 중에서도 고발을- 고발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뭐 네, 어떤 네. 고발이면 형사고발, 형사고발을 말씀하시는 직권남용으로 네. 형사고발을 한다. 고위공직자 수사처인가? 그게 뭐죠? 예, 공수처. 네, 공수처 걷다가 이렇게 뭐 저기 고발을 하겠다고 아, 그렇군요. 꼭 이 건이 아니라 전반적인 거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시의회의 전반적인 행태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 근데 뭐 그 중에도 뭐 인사전이 포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의원님도 늘 눈을 부릅뜨고 잘 지켜보고 계시지만 저희 시민단체인 경실련도 네. 열심히 주변에서 네. 매 눈으로 좀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좀 뼈아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여기 경실련에서 그 송년회밤 할 때 갔잖아요. 근데 사실 뭐 그 지방의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네. 이게 지역에서 언론하고 시민단체가 네. 이게 비판할 건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할 건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천안 쪽은 그렇게 제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가 그나마 경실련인데 네. 그나마도 제가 이렇게 아주 썩 마음에 들 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좀 더 세게 하셔야 된다고. 예, 그래야 이게 지방의회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네. 가능한 한 그렇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 굉장히 폭우가 와서 네. 사실 아산도 그렇고 천안 쪽도 굉장히 피해가 있었잖아요. 네. 그 제가 뉴스를 접한 것은 그 대전 MBC였던 것 같은데 네. 그 시기에 이제 출판 기념회 네. 그게 아마 수해가 나고 피해가 굉장히 큰 게 보도가 된 한 이틀 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고 뭐 이제 플래카드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결국은 강행을 했는데 참석자는 좀 적었고 그래서 굉장히 또 문제구나 하는 거를 또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건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듭니다. 출판 기념회 관련해서는 이미 뭐 지역 언론에서 하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근데 제가 저도 그날 그 남관리에 수해복구 이제 자원봉사를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톡에도 올라오고 사진 올라오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수해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시점에 저렇게 출판 기념회를 무리해서 하셔야 됐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건에 관해서도 사실 국힘당 내부에서도 비판 내지 비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 하는 건 아니다. 의장님이 출판 기념을 뭐 하신다고 하면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강행을 하셨고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도 또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가서도 사과를 드렸는데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천안시 의회 의원의 일인으로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출판 기념회를 한 것을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국가적인 그런 재난 사태인 상황에서 그 출판 기념회 같은 개인적인 어떤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그거는 이제 스스로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진행한 더군다나 굉장히 서열이 높은
지방시의회 의장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그것 직권남용 고발도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그 언론을 통해서 문매를 줘도 그냥 나몰라라 하면 또 시간 지나면 넘어갈 테고,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방법은 없는지, 같은 소속 의원으로서 뭐 있을까요? 국민의힘 네. 소속에서는 이제 도당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사실 도당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도요, 이제 저 정도 위치가 되면 그냥 귀 닫아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의전세율 2위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개인의 그 다음에 도덕적 양심하고 상식이 굉장히 많이 검증이 돼야 될 부분인데, 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사실은. 그렇군요. 예. 뭐 투표를 잘해야 된다는 그게 사실 이슈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서 그 해외 출장이 있습니다. 연수인가요? 네네네. 근데 이제 보통 한 명을 동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동행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근데 수행원을 2명을 동반해서 예. 진행을 하려고 했다. 예. 라는 걸로 또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한 명 수행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대충 북유럽이라고 하니까 뭐 그냥 1,000만 원 정도는 가볍게 들 것 같은데, 뭐 수혜 지원금인가요? 수혜 복구 뭐 관련해서 일반 그 업체들도 그렇고 이제 그 후원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뭐 500만 원, 1,000만 원만 내도 사실은 그 뉴스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지금 또 말씀하실 게 있지 않나라는 제가 이 생각이 부분은 듭니다. 사실 뭐 이거 가지고 제가 좀 가슴이 착잡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인 지가 한 1년 넘었습니다. 저는 시의원을 시작을 하면서 2가지를 가슴에 새겼어요. 첫 번째,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봐야겠다. 네. 그 다음에 2번째는 의원으로서 갑질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2022년도로 기획이 됩니다. 그 당시에 그 튀르키예로 천안시 의회가 그 연수를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그 이태원 참사 국민 추도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으로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업체에서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위약금 같은 게. 위약금이. 그래서 그 당시에 1억 800만 원 정도가 이제 그 업체에 지불이 된 상태였고, 근데 그 당시에 그 돈을 못 돌려받았어요, 업체에서. 그래서 그 여비가 의원 개개인들한테 다 이렇게,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 안 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300만 원 남짓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의원 개개인이 전부 다 그 여행사에다가 그 송금을 했거든요. 네. 송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 여행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하고 있었어요. 집단소송을. 네. 근데 2023년도, 22년도였으니까 2023년도에 의원들이 튀르키예로 다시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22년도에는 1억 800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1억 8천으로 기억이 돼요. 1억 8천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30여 명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숫자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30여 명이 튀르키예로 연수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뭐 집에서 살림을 하고 가정 경제를 이끄는 사람입니다만, 내가 태국으로 작년에 여행 가려고 했는데 A 여행사에다가 위약금을 냈어요. 그리고 그게 뭐냐, 가려고 하다가 못 갔어요. 그래서 그 위약금을 못 돌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약금을 못 돌려받았어요. 예. 그래서 예약금을 못 돌려받았는데, 그 상태에서 올해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똑같은 장소로 전체적으로 다시 여행을 간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시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저게 저렇게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이제 회계상 뭐 결손 처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못 받은 예약금 관련된 부분은 물론 이제 시의회 의원들이 개개인이 일부 변상을 하고,
그리고 시의회 자금으로 낸 돈에 대해서는 못 돌려받잖아요. 그거는 뭐 그게 어떻게 되냐면 가령 이제 장혁이가 간다 그러면은 장혁 앞으로 그 국외여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국외여비를 여행사에다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 간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그 보내고 난 다음에 돈 못 돌려받는 건 기본적으로는 의원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의원 개인의 책임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그 의원들한테 그 A 의원님 왜 공무국회 출장을 안 가십니까 해서 그 돈을 또 환수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뭐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네. 시의회 의원이 연수를 위해서 이제 해외 출장을 간다라는 네. 것을 그게 과연 연수인가라고 또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2023년도에 튀르키예로 그렇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사실은. 근데 튀르키예로 연수를 갔는데 연수 내용이 일정이 문제가 굉장히 있었다. 왜냐하면 뭐 꼭 거기가 그랬다고는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뭐 일반적으로 연수 가면 어느 대학교를 방문을 한다. 그러면은 그 대학교 총장님이나 아니면 최소한 사무국장이나 부총장을 만나서 천안시 현안을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쪽 의견을 듣고 또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 이렇게 뭐 MOU라도 맺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번 그 연수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많은 경우에 놓고 보면 그 학교 앞에 가서 사진만 찍고 오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근데 지난번 그 연수 보고서를 놓고 보면 여기도 혹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은 뭐 일단 시의원이시니까 좀 네. 개선을 해서 예. 뭐 그 세비를 이용해서 가는 거니까 네. 많이 좀 얻고 오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그리고 지금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 그 시의원들 국외연수가 문제점이 많죠. 근데 그 의장단이라고 하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하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들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023년도 12월 달로 기억을 합니다. 그 문등시로 친선 여행 뭐 이렇게 거기를 또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7월 달인가 의장단에서 또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문등시는 중국에 있는. 네, 중국. 네, 문등시를 또 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건 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냐, 한 도시로. 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그게 또 취소가, 제가 얘기를 해서 취소가 된 거 아니고, 이제 의원들이 또 일부 스케줄이 안 맞고 그래서 취소를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취소가 됐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위약금이 또 발생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15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8명이 시의원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7명이 시의회 직원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1인당 이번엔 캔슬 차지라고 하더라고요. 캔슬 차지가 대략 한 7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들 캔슬 차지는 이번에는 본인들이 낸다고 하셨대요. 근데 그러면은 그 시의회 직원들은 의회의 명에 따라서 가기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캔슬 차지는 들리는 얘기로는 제일 처음에 시의회 직원들이 직접 내라고 했다가 두 번째로는 뭐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지금 그 캔슬 차지 때문에 뭐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가 봐요. 일단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혼자 외롭게 싸우고 계신데요. 그 건 관련해서 이제 시의회 품위를 손상했다라는 걸로 또 윤리위원회 제소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그 이슈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신 건데 그 제소당한 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7월 15일 날 시의회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한 게 반복되는 예산 손실을 야기하는 그 해외 연수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러는 와중에 또 김행금 의장 그 북유럽 출장권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이제 제소를 했는데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9월 임시에. 근데 이제 8명 민주당, 국힘당 의원들이 제소를 하셨고, 거기서 만약에 이제 뭐 통과가 되면은 제가 받게 될 제재는 30일 출석 정지, 또는 이제 더 심하게 되면은 이제 의원직 제명까지도 뭐 이렇게 얘기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저기 김행금 의장이 여기 보면은 김행금 의장이 저기 이번에 그 충남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 연수를 가면서 다른 시군의장님들은 수행원을 딱 한 명만 데리고 가요. 한 명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예. 다 그렇습니다. 다. 예, 예. 근데 본인만 지금 2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제가 김행금 의장한테 공개적인 석상에서 물어봤습니다. 예산 낭비다. 예산 낭비다. 예.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3번을 반복해서 물어봤습니다. 3번을 이거 반복해서.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문제가 없대요. 3번을 반복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다 문제 없대. 진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제가 없대요. 그러면 얘기를 해서 뭐예요? 얘기를 하는데 소용이 없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기자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도 안 좋아졌을 테고. 네. 뭐 이런 것들을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민사회에 알리다 보니. 네. 김행금 의장님한테 뭐 이렇게 찍히게 된 건가요? 아니면은 뭐 김행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또 보시기엔 또 불편한 부분이 그러니까 있을 수가 있겠죠. 내부적인 문제를 예. 뭐 완전히 이제 무슨 근데 그게 이게 내부 고발처럼 되는 내부 휘슬블로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자정 기능이 작용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회 내부가.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윤리위에 제소될 분이 그 위원님이 아니고 그 김행금 의장님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뭐 수해 때 온 국민이 지금 그걸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출판 기념회 같은 개인적인 행사를 하고 그리고 또 다 그 초대장을 돌리고 제가 듣기에는 또 이렇게 모금함도 놓고 모금을 했다는 얘기도 듣고 굉장히 이제 그냥 일반 국민이 볼 때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될 사람은 그냥 일반 시민이 볼 때, 그리고 우리 같은 또 시민단체가 볼 때는 김행근 의장이 윤리위에 제소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예. 저도 왜 제소가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저기 많은 분들이 말씀들 그렇게 하세요. 이게 제소를 당해야 될 사람은 김행금 의장인데, 왜 장혁 의원이 제소를 당하고 일부 의원들은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사실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고요. 뭐 하시고 싶은 뭐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그냥 일단 제 일감으로는 초선이시고 그 아직 의욕도 많이 넘치시고 그 제발 그런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관련해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쭉 말씀을 해줘 보시죠. 우리가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나요? 보도자료? 아, 저기, 위원님이 내신 해명자료? 그러니까 윤리 제소에 대한 재반박 법적 대응 기자회견문 요건이죠? 그러면은, 한번 요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보도자료가 나오려면 시의회 구성원들이 총의를 모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시의회 의원의 전반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김행금 의장의 어떤 의견이 개인적인 의견이죠. 아, 그렇게 보나요?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박종갑 민주당 원내대표도 보도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논의한 바도 없고 들어본 바도 없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공론화가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으로 이제 제소를 결정하고 진행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제가 추측컨대 이걸 진행을 하신 사람은 김행금 의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한테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저 장혁은 2018년도에 무소속으로 나왔을 당시에 이당저당 말고 오직 불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당저당 말고 오직 불당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공정하게 상식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에서 그랬고요. 그 다짐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시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당하면서까지 울부짖고 부르짖고 있는 건 시민들의 혈세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게 그 의원들 연수 가는 데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위약금 명목으로 굉장히 많이 뜯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다짐을 한 게 갑질하지 말자고 제가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주차위반 과태료를, 저도 사실 주차위반 과태료 많이 물어요. 왜냐하면 급하게 행사 가고 민원 듣고 들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위반 과태료가 나오면 그걸 내고 마는 거지, 그걸 시의원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걸 무마시키고 면제를 받는다? 저는 이건 전형적인 시의원 갑질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일은 절대로 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요즘에 지방분권이 화두입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이제 선출직이 된 그런 공직을 가진 분들의 자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늘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에게 많은 좌절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긴급 편성된 그 로컬 이슈였고요. 사실 주제는 천안시 의장, 선출직 의장에 대한 어떤 그런 직권남용 관련된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로컬 이슈는 계속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